네, 안녕하세요.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예, 오늘 이야기 나눌 것은 우리는 왜 회복이 잘 안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은 이제 잘이라는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번 강의는 좀 더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그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회복을 할 때 앞부분을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의 태도 면에 있어서 사실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진지하게 임하질 않아요. 우선순위를 세우고 A, B, C, D, E, F, G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또 회복을 너무 쉽게 봐요. 우습게 봐요. 그까이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서 또 회복이 되지 잘 않는 거죠. 또 너무 중간에 포기해요. 여기가 되게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중간에 대부분 포기해서 이제 회복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이제 맥락 가운데서 이제 지내는데 그 우리가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외부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외부에서부터 예를 들어 환경을 바꾸거나 내 행동을 바꾸거나. 근데 진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바꿔야 되냐면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에서 배에 키를 움직이듯이 우리의 내면을 보고서 내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그 생긴 것들이 우리 어떻게 잘못돼서 문제를 일으켰는지 알아서 거기서부터 회복을 해나가려고 해야지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내면에 대한 또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시간들을 쭉 가질 거예요. 이제 우리의 내면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구성 요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배울 영역은 생각이라는 부분입니다. 예, 어떤 부분이라고요? 예, 생각이요. 우리가 왜 회복이 안 되는가에 대해서 볼 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에 있어서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실 생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모양이냐,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한다고 할 때 이 생각을 바꿀 때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와 삶이 많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실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칩시다. 자신은 남들보다 못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바보 같고 나는 못났고 나는 남들보다 늘 못해. 나는 가치가 아예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모든 사람은 똑같은 존재야 라고 생각을 팍 바꿔줬다고 칩시다. 뭐 그것이 강연을 통해서든 설득을 통해서든 상담을 통해서든 바꾸면 그래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삶이 바뀌겠습니까? 이것이 저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 영화 중에 이런 영화 있어요. 근데 제가 영화 제목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I'm a Pretty Girl인가? I'm Pretty인가? 뭐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가 뭐냐면 전형적인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정쩡한 게 좀 포동포동한, 어정쩡하게 좀 뚱뚱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딱 보기 좋게 이제 체형인 여성인데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뚱뚱해. 나는 못났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니까 대인관계를 잘 못하고 자신감 있게 뭘 못하고 늘 예쁘고 잘난 사람들에게 위축되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늘 밑주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땅에 머리를 팍 박았다가 자기가 이제 저 굉장히 예쁘다고 또 날씬하다고 생각하는 걸로 확 머리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 있게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신감 있게 되고 막 자신 있게 일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사람들이 따르고 또 뭐 남자친구도 생기고 이렇게 되었어요. 이제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보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몸은 똑같은데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영화입니다. 생각은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떠함은
그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와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꾸는 것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이 변화에 있어서 여기에 많은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주의해야 될 점. 생각이 그 사람의 어떠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상당 부분은 맞지만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영역에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현재의 그 잘못된 것들에 있어서 나오는 그 결과들의 이유가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완전히 올인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생각이 전부는 아니다.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생각에 100% 올인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비중은 높다라는 것으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우리는 좀 더 효과적으로 좀 이제 하기 원하는데,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바뀐다고 할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생각이 전부다. 생각의 변화로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다. 100%다 라고 생각하는 건 일단 배제해야 됩니다. 100% 아니에요. 생각의 비중이 높지만 다른 영역도 분명히 고려해야 되고 다른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특히 중독이나 동반의존, 성인 아이, 아무리 해도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생각을 바꿔서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요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는 게 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강력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원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생각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의 변화로 우리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생각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조를, 어떻게 생각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생각을 바꿔가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예.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변화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 어떤 전략을 쓸 것이냐? 우리 이런 전략을 쓸 거예요. 우리 이 생각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를, 생각의 구조들을 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이해하면 굉장히 유용해요. 예,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이 우리가 이제 바뀔 때, 생각이 변화될 때 생각을 이렇게 구조를 이해하고 하면 훨씬 더 그 생각을 바꾸는 작업들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자기를 돕는 사람들에 있어서도 지금 어떤 부분을 돕고 있는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알 수 있게 돼요. 이 구조를 안다는 건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위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양배추를 먹으면 좋다는 거 알아요. 밤늦게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는 거 압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천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사람이 이 위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음식을 섭취한다면 어떨까요? 이 위는 지금 위에 운동을 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잘게 부수는 거고, 그때 위산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은 밤에 쉬고, 그리고 위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게 되고, 늘어난 상태에서 한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며 또 이게 먹지 않았을 땐 다시 이렇게 다시 원형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역학관계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있으면은 음식을 우리가 섭취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래, 내가 위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입에서 잘게 좀 더 씹어가지고 넣어야겠다. 위에서 위산이 나온다고 하니까 내가 밤늦게 산성이 있는 음식들을 먹는 건 좀 내가 위에 좋지 않겠다. 또 내가 밤에는 이렇게 내 위가 쉰다고 하니까 내가 잠잘 때는 좀 잠자기 전에 별로 먹는 게 좋진 않겠구나. 라는 것들, 이렇게 것들을 생각하면 이제 아침을 내가 안 먹었는데 내가 위산이 나오니까 위를 버릴 수 있으니까 음식을 그래도 넣고 가야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구조를 이해할 때, 또 구조의 역학관계들을 이해할 때 오는 유용성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꿈으로써 그 사람이 바뀌는 게 맞아요. 그 사람
상당 부분 맞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데 생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생각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이제 생각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은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느냐, 왜 우리가 회복에 있어서 생각의 변화에 있어서 좀 지지부진하냐, 우리는 생각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우리 그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각을 보통 생각에 대해서 그 사람이 생각이다 라고 하면 보통 뭘 얘기하냐면 그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개념. 그 개념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유발하는 한 문장 안에서의 어떤 사상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젊으니까 나는 놀아도 된다. 인생은 유한하니까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나는 그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난 책임져야 된다. 뭐 이런 거와 같이 어떤 내 행동을 유발하는 어떤 신념 체계, 요거를 이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 개념을 바꾸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의 뇌의 구조는 뇌라고 이 생각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총 4가지로 되어져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개념에 대해서만 얘기하지만 총 4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 두 번째는 이미지, 세 번째는 사고, 네 번째가 개념입니다. 보통 인간에서 이 개념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보통 정보와 개념을 재료 삼아서 사고가 섞어서 이제 그 개념을 나오는 겁니다. 다시요. 정보와 이미지를 섞어서 사고가 섞어서 이제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정보는 이런 걸 말합니다. 정보는 어떤 지식들, 그 객관적인 정보들, 지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간은 DNA가 똑같다. DNA가 똑같다고 나는 인간 뭐라 할까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그 어떤 사람이 갖는 신체 구조는 또 뇌의 구조는 똑같다. 똑같이 반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정보죠, 정보. 예를 들어 사람은 죽는다. 예를 들어 사람은 늙는다. 남자와 여자는 그 신체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뭐 신체가 다르잖아요. 약하고 강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다르다. 아니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는 또 그 강점들이 다르다. 여기가 강하고 여기가 강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죠. 객관적인 정보죠. 그리고 이미지는 이런 겁니다. 그 이미지는 예를 들어 그 내가 갖는 어떤 것에 대한 이미지, 어떤 상황이나 그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림 이미지. 그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부모님에 대한 상에 있어서 부부상에 있어서 부모님에게 보고 자라는데 그 부모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하나의 사진처럼 착착착착 찍혀서 내 머릿속에 남겨져 있는 거죠. 이게 이미지예요. 학교 교사가 학생을 막 폭력을 하는 걸 봤어요. 내가 본 교사는 그런 거예요. 그게 머릿속에 콱 박혔어요. 그게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얼마 전에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는 거를 보게 됐어요. 그게 이미지입니다. 이미지가 탁탁 생긴 겁니다. 그럼 사람은 어떠냐면 이 정보, 객관적인 정보, 예를 들어 사람은 유한하다, 사람은 뭐 똑같다, 아니면 사람은 백인과 흑인도 같다, 남녀와 같다, 뭐 사람은 유한하다, 죽는다, 늙는다, 뭐 이런 객관적인 정보들이 있잖아요. 이런 정보들의 기초에서 정보와 이미지들, 뭐 자기가 뭐 아버지가 돌아가신 장면들,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장면들, 또는 뭐 학대의 장면들, 또는 뭐 완전 반대로 어머니가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 장면들, 또 할머니가 나를 쓰다듬어 줬던 그 장면들, 안아주었던 장면들, 이런 것들이 딱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요것이 섞여서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나는 생각을 하게 되네. 생각이라는 걸 하게 돼서 그거 사고의 과정이에요. 사고. 그래서 여기서 뭐 논리도 나오는 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의식적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논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논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고들의 의식적 무의식적인 생각들을 통해서 결국 뭐가 나오냐면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상 체계들이 나오는 겁니다. 볼까요? 나는 인간이 유한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인간이 유한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각을 해서 나는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또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딱 봤어요. 그 사진에 찍혔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고 방식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도 언젠가 죽겠구나. 그럼 나도 언젠가 죽으니까 나는 이 인생의 동안에 뭐 가치 있게 살자. 아니면 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자. 라는 그런 개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정보와 이미지가 섞여서 그것이 의식적, 무의식적 또는 논리적, 비율 논리적으로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의 개념으로 나와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있다는 것과 이것이 네 가지가 섞여서 개념들을 형성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좋지 않은 성품들이 되어진다고 할 때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지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좋지 않은 성품들을 갖는다고 할 때 예를 들어 결혼했는데 아내를 막 때리는 그 폭력적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전부 이런 정보, 이런 이미지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재료들은 다 다를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내를 때리는데 그 정보에서는 사실에 어쨌든 그게 거짓이든 진실이든 잘못된 정보가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젊었을 때 때리지 않으면 그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나는 막대해도 되는 사람이다. 나는 이 사람과 존재적으로 우월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정보들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전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렸던 이미지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 머릿속에서 섞여서 어떤 개념으로 나오냐면 나는 때릴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결혼했을 때 때려도 된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개념의 기초에서 살아가게 되면 맨날 때리는 거죠. 어떤 사람이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살아가는데 그 안에 생각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신은 나는 사람들보다 못났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자신이 갖고 있습니다. 나는 가치가 떨어져 있다. 라는 가치가 다르다. 가치가 더 낮다. 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친구들이 자기를 무시했던 그것이 이미지로 탁탁탁 이렇게 남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가치가 정말 낮은 게 맞구나라는 이미지가 탁탁탁 생긴 거죠. 그 이미지를 통해서 자기가 다시금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고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나는 남들보다 가치가 떨어지고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개념이 머리에 팍 박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신 있게 말하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사실 생각을 통해서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개념을 바꿔야 돼요. 개념. 그 사람의 행동을 유발하는 이 신념 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바꿀 때 보통 어떤 순서대로 이제 하냐면 이런 순서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테드나 아니면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15분인가요? 예. 뭐 그런 거 아니면 뭐 강연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뭐 요런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 가운데서 먼저 정보들에 대해서 이제 제공을 해요.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거죠. 인간은 모두 이제 예를 들어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가치가 또 떨어져서 또 친구들도 나를 그렇게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이 나는 사람들보다 가치가 떨어져서 제대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칩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때 이렇게 돕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정보들을 수정하거나 제공하는 거죠. 모든 인간은 똑같이 가치 있어. 뭐 신은 모든 인간을 똑같은 가치로 만드셨어. 이런 개념을 이제 넣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생각을 발견해서 그런 생각을 고쳐주는 거죠. 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아니야.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어. 너도 똑같아. 너가 뭐 저기 미국의 대통령이나 또는 잘 사는 부자들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너 수평적 존재야.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미지들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에게 정말 똑같은 사람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그 사람을 격려하고 정말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똑같이 대하는 거죠.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을 똑같이 이렇게 대하는 것들을 대함으로써 그 사람이 사진을 착착착착착 찍게 돼서 그 이미지들의 전환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개념을 바꾸면 나도 가치 있구나. 그래서 나도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구나. 나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구나라는 사고의 신념체계가 탁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고의 신념체계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대할 때 비로소 그 사람들이 이제 동등하게 대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번 바뀌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쌓여서 이제 그 신념들을 점점 강화시켜 주는 거죠. 예. 이것을 이해하고서 우리가 회복해 나가는 거랑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서 회복하는 거랑 어떤 게 더 회복에 효과가 좋을까요? 당연히 이해하고서 회복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만약에 생각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생각이 중요하더라고만 생각하면 그냥 좋은 강연들만 이렇게 찾아보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데만 집중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이미지들로 인해 괴로워하고 그리고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 자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그리고 때로는 좋은 정보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고방식을 통해서 잘못된 결론을 내린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제 자신이 그냥 굉장히 이제 괴로워하게 되고 잘 변하지 않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구조를 안다면 아마 이렇게 되겠죠? 자신 안에 잘못된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제 항상 그 생각에 대해서 열린 지도, 그러니까 지도를 이렇게 바꾸려는 생각의 지도들을 바꾸려는 준비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좋은 정보들을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정보들이 정말 맞는 건지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볼 수 있겠죠. 내가 이제 사람은 다 이제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맞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 바꿀 수 있는 여지들을 둘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좋은 책들, 또 좋은 것들의 그 정보들을 예를 들어 인간은 모두 가치 있다라는 그런 좋은 정보들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들의 정보들을 쫙 이렇게 읽고 강연을 듣고 또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습득함으로써 그 좋은 정보들로 대치하거나 또 생각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정보들을. 또 이미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들을 보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사람을 보고 또 평등하게 대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그런 이미지들을 착각 이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들 속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정말 그런가? 정말 내가 똑같은가? 내가 정말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을 의식적인 무의식적이든 최대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개념들을 이렇게 바꾸게 되는 겁니다. 개념들이 이제 바뀌게 돼서 이제 그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경험들 하는 거죠. 사실 이 생각을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제 활용을 많이 합니다. 저는 더 많은 상담가와 더 많은 그 강연자들과 더 많은 그 교사들이 이 생각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사람들의 교육을 할 때 그들의 그 이미지들을 깨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잘못된 정보들을 깨주고 그들을 생각하게 해서 올바른 개념을 갖게 하는 건 저는 모든 교사들의 모든 그 사람의 변화를 이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저는 숙명적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작업들 하는 거죠. 왜 회복이 안 되는가에 대한 정보들을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고 그리고 저의 그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미지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을 이제 쓸 거 아니에요. 쓰시면서
사고의 과정들을 통해서 개념들을 잡아가도록 하는 과정을 겪는 겁니다. 우리는 회복이 잘 안 되는가? 너무 회복을 단편적으로만 생각해요. 생각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구조에 비추어서 우리의 회복의 방향들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회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생각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 할 말이 더 많거든요. 예, 정말 몇 시간도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예시도 있고, 특히 이제 이 사람들을 돕는 이 상담, 그리고 티칭, 그리고 그러니까 교육, 그리고 멘토링,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생각을 이 정보와 이미지와 개념, 사고와 개념에 비추어서 어떻게 이렇게 전환시켜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정말 너무 어메이징하고 정말 굉장히 세심하게 한번 이렇게 달아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회복에 대해서만 이제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제 요거를 좀 적용편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회복되지 않는 부분에선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의 변화에 대해서 늘 열린 생각들이 있어야 돼요. 열린 생각들. 그리고 생각이 잘못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늘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해야 될 점은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중독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뭐가 있을까요? 알코올 중독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알코올 중독자가 나는 무가치하다는 것이 내 알코올 중독의 원인이라고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을 바꾸는데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는 그런 유형의 저는 상담 기법과 그런 식으로 중독을 이렇게 치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이제 공황장애가 있어요. 그 공황장애의 문제를 이제 그 안에 어린 시절의 그 부분에서 이제 찾아서 이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생각에서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상당 부분 유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거가 100%다. 생각이 100%다 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생각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 외에 한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더 많이 있으며 또 그것을 바꾸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것도 더 많은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100%를 투자하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의 변화는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생각의 구조 안에서 우리 회복의 방향들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과제는 이런 겁니다. 생각의 구조에 4개의 요소가 있어요. 4개의 요소가 있죠. 그것도 한번 써보세요. 글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서로 연관성을 갖는지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예시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걸 가지고 한번 설명하듯이 한번 쭉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실제 설명해도 좋겠습니다. 요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 가지 더 한다면, 나에게 적용해 본다면 나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이 생각의 구조를 통한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회복에 정말 진보들이 매일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쉽지 않은 길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지금 내면에 대한 공부들을 쭉 해가고 있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잘 이렇게 차분히 기초부터 차분히 따라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크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